안녕하세요. 기하 14차시 벡터의 실수배 레벨 4, 5 문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벨 4 문제부터 같이 보면서 실수배가 실제로 어떻게 기출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레벨 4 문제는 교과서에서 봤던 유형과 상당히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보시면 벡터 A, B에 대해서 X랑 Y에 대해서 이번엔 A랑 B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X-2 벡터 Y라고 하는 또 다른 식을 A랑 B로 표현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두 개의 식을 마치 X 플러스 3Y가 A로 되어 있고 2X 플러스 5Y가 B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X랑 Y에 대한 식을 A랑 B로 표현해내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식을 연립해서 X는 A에 대한 거랑 A와 B에 관한 식, Y를 A랑 B에 관한 식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요 X 빼기 2Y라고 하는 것이 A랑 B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전략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연립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벡터 A에 대한 식을 한번 2배를 해서 적어볼게요. 왜냐? 가감법을 좀 쓰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벡터 x 더하기 6 벡터 y라고 하는 것이 2배의 벡터 a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요식 그대로 끌고 오면 2배의 벡터 x 더하기 5배의 벡터 y라고 하는 것이 벡터 b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두 식을 만약에 빼주게 된다면 벡터 y라고 하는 것이 이 벡터 a 빼기 벡터 b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첫 번째 식 x 빼기 3y는 a다 라는 식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벡터 x 더하기 3배의 요거잖아요. 그쵸? 처음이니까 좀 써볼까요? 요게 벡터 a라고 주어지는 것이고, 그럼 전개를 해봤을 때 벡터 x 더하기 6 벡터 a 빼기 3 벡터 b라고 하는 것이 벡터 a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벡터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 벡터 a 더하기 3 벡터 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벡터 x랑 벡터 y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해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표현해냈으니까 우리가 벡터 x 빼기 이 벡터 y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벡터 x는 마이너스 5 벡터 a, 선생님 글씨가 좀 급하죠. 그 다음에 더하기 3 벡터 b에다가 빼기 2배의 2 벡터 a 빼기 벡터 b 요거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5 벡터 a 더하기 3 벡터 b, 그 다음 마이너스 4 벡터 a 더하기 2 벡터 b 이렇게 하면서 동류항 계산하듯이 구해주면 마이너스 9 벡터 a 더하기 5 벡터 b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1 때 풀었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 레벨 4 문제로 가보죠. 자,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에 대해서 OA, OB, OC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직선 위에 A, B, C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A, B, C 세 점 가지고 만든 아무 두 벡터를 잡았을 때 평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편의상 A, B와 A, C를 가져와 볼게요. 이 두 개가 방향이 서로 같아져야 되겠고요. 그럼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수배랑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C가 좀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K를 이쪽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바꿔서 붙여볼게요. 자, 벡터 AC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벡터 A, B의 실수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K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벡터 AC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시점이 5인 벡터로 표현해야 되니까 벡터의 분해 사용해 볼게요. 시점이 5인 벡터 두 개의 뺄셈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거꾸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OC 빼기 OA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겠고, 자, 그럼 벡터 OC는 M 벡터 A 빼기 2 벡터 B였고요. 벡터 OA는 2 벡터 A였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A끼리 계산해 줬을 때 M-2 벡터 A 빼기 2 벡터 B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AB라고 하는 것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는 벡터 OB 빼기 벡터 OA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B 마이너스 2 벡터 A 순서 살짝만 바꿔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설지에는 이제 비례식을 이용한 풀이도 몇 개 실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실수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A 앞에 있는 것끼리 비교했을 때 그때의 비율 관계와 B 앞에 있는 것끼리 비교했을 때의 비율 관계가 같다 라는 뜻, 또는 A의 개수 대 B의 개수 이렇게 비교한 것이 A 대 개수 대 A의 개수 대 B의 개수, 이런 식으로 비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비례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배 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쵸? 아래식에서 위식으로 넘어가려면 B 앞에 있는 개수가 2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배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A 앞에 있는 개수도 똑같은 값, 2라고 하는 값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m-2라고 하는 값은 -2의 2배, 즉 -4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를 이항시켜주면 m값은 -2가 되어야 된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 5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레벨 4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벨 5로 가보죠. 자, 좌표평면 위의 점 A가 곡선 요런 지금 2차 함수죠. 2차 함수 위를 움직인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벡터 OB라고 하는 것은 이기호 어서 많이 봤죠. 그쵸? 이거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프롤로그 쪽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쵸? 얘는 벡터 OA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얼마? 그쵸? 지금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린 거기 때문에 크기가 3이면 3으로 크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항상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 즉 단위 벡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OA 방향,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표현할 때 이런 기호를 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B가 어떠한 궤적을 그릴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2차 함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뭐 대충 그려볼 건데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3. 일단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모양 나올 거고요. 꼭지점의 모양을 보니까 지금 0,3이 꼭지점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0,3 꼭지점으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위에 점 일단은 A를 하나 잡아 볼게요. 이렇게 A를 잡았다. 그럼 벡터 OA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O가 원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거의 길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길이 같은 방향이면서 길이가 1인 벡터를 OB 벡터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종점이 B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A를 이렇게 잡으면 B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A를 만약에 이쪽 지점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그럼 OA 벡터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길이가 1인, 이 방향으로 길이가 1인 벡터를 생각해보면 이 지점이 B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B가 그리는 도형은 단위원의, 그러니까 중심이 5인 단위원의, 반지름이 1인 원의 일부 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호가 과연 어느 정도로 벌어질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위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요 호의 일부로서 그려지게 될 텐데, 과연 요게 요따만큼 그려질 것인지 아니면 요따만큼만 그려질 것인지 요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 그쵸?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거, 이 벡터의 연장선이 결과적으로 이 2차 함수와 만나야 우리가 OA의 짧은 버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예 동떨어지게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여기에 B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만나는 A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OB의 연장선이 2차 함수랑은 반드시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러한 한계 지점,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접하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함수의 접선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접선의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 미분이라는 개념을 배우시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미분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접선이 지금 공통적으로 O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거, 요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 우리는 O에서 그은 벡터 OB의 연장선이 만나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접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번 0,0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쵸? y는 mx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y는 mx가 2차 함수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3과 접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x를 y 대신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연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연립이 되었고요. mx 이항시키면서 4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mx 더하기 12는 0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지금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여러분들 짝수 판별식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4분의 d 구해볼게요. 그러면 2m의 마이너스 2m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4m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4m 제곱이 12인 순간, 즉 m 제곱이 3인 순간이고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가 접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황을 보라색으로 그려보게 된다면, 자, 만약에 이렇게 접했어요. 자, 이게 접선인데 요때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거죠. 자, 그럼 기울기가 루트 3이다 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기울기 값이 탄젠트 값이다,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탄젠트 값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좀 더 빠르게 풀릴 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한다면 x값을 한번 1만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y값은 얼마가 증가할까요? 기울기가 루트 3일 때? 그쵸? 루트 3만큼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진 직각삼각형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는 60도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접선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x축의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일 거예요. 왜냐? 좌우 대칭일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B라고 하는 점이 그리는 도형을 살짝 따로 떼서 그려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180도에서 60도 빼고 60도 뺀 60도, 이러한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 길이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L은 R세타다 라는 공식 때문에 1 곱하기, 자, 요거 세타 적용할 때는 호도법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파이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래서 도형의 길이는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약간 수학 1과 같이 결합이 되어서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건져가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모양이 결과적으로 벡터 OA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레벨 5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고요. OA, OB, OC 줬어요. 이때 MN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아까부터 봤었죠. 요거 표현 한번 해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A, B, A, C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점 아무거나 잡아서 만든 것이 서로 평행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실수배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벡터 A, B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벡터의 분해에 의해서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고, 그럼 벡터 B 빼기 벡터 A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벡터 AC는 마찬가지로 뺄셈을 이용한 분해를 이용해서 벡터 OC 빼기 벡터 OA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고, 그럼 M 벡터 A 더하기 N 벡터 B라고 하는 벡터 OC에서
벡터 A라고 하는 벡터 OA를 뺀 거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n-1 벡터 A 더하기 n 벡터 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문제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지금 B 앞의 개수, A 앞의 개수 주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몇 배 했는지를 몰라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레벨 4 문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수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은 A끼리 비교한 거 대 B끼리 비교한 거 요게 서로 비율이 같다 라거나 아니면 한 벡터 안에서 A, B 개수 비교한 거와 A, B 개수 비교한 거가 같다 라고 비례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어느 걸 세우셔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한번 A 앞에 있는 거 대 B 앞에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개수 마이너스 1 대 A의 개수 n-1 요거의 비율은 B 앞의 개수 1 대 B 앞의 개수 n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n-1은 마이너스 n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n이라고 하는 것은 1-m이다 라는 거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mn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인데요. n 값이 지금 1-m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이거든요. 이러한 이차 함수의 최대값을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로 살짝 바꾸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형을 바꿔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이렇게 쓰고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n-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생각해보면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그때 꼭지점인 좌표가 2분의 1, 4분의 1 그래서 m값이 2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1을 갖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4분의 1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평행하다 라는 것이 이러한 비례식 관계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실수배 관계는 비례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 5 문제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시험 문제까지 한번 공부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